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4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한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낱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요사이 언론에서 오늘 기온이 최대 5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면은 아주 거부감이 강해집니다. 최고 5도라고 해야 되는데 최대 5도라고 합니다. 최대 300km 이런 또 용어도 씁니다. 방송에서 최장 300km죠. 최장. 그래서 이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용어를 써야 정확한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정확한 생각을 정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일을 할 때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말이 흐려지면은, 말의 의미가 모호해지면은 그 다음 하는 행동도 그렇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출발점이 정확한 용어 사용입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정명사성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단어를 올바르게 써야 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찰이라는 용어입니다. 사찰. 누가 누구를 사찰해서 감옥에 갔다. 누가 누구를 사찰해서 구속 기소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찰. 근데 사찰이 뭐냐? 옛날에는 경찰에 사찰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보과였습니다. 정보 수집을 사찰이라고 했습니다. 또 감시한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조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범죄냐?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면 안 되느냐? 더구나 북한과 대결하고 있고 전쟁 중인 나라에서 안보를 위해서 동향을 감시하는 거,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거냐? 이 사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법 집행기관까지도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찰은 범죄다, 무조건 범죄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란 말이 아주 나쁜 의미로 많이 쓰여가지고 댓글을 달면은 무조건 안 된다. 아니 그러면은 북한이 사이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거짓 선동을 유포하는데 그것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 그게 범죄가 됩니까? 또 북한과 동조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그를 또 말을 계속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그게 범죄입니까? 아니죠. 애국이죠.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댓글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사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평소에 궁금하던 이 사찰의 문제에 대해서 석동연 전 동부지검장이 페이스북에 아주 잘 정리를 한 글이 있습니다. 한 일주 전에 쓴 글인데요. 석동연 전 동부지검장, 지금은 변호사를 하시는 분인데 페이스북에 올린 이 사찰이라는 용어에 대한 글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글이 이렇게 시작되네요. 사찰은 항상, 그리고 그 자체가 범죄인가? 그러니까 사찰은 무조건 범죄인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뀐 옛 기무사 장성들이 민간인 과로하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되었다. 사찰은 법에는 없는 용어인데 언제부턴가 매우 불이하고 불법적인 의미로 굳어진 것 같다. 사찰의 뜻은 무엇이고 수사와 어떻게 다른가?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본연의 역할이고 기능이지만 수사 활동이라 해서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옳고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 타당한 수사는 당하는 입장에서 불편해도 용인되는 일이지만 위법 부당한 수사는 아무리 국가기관의 활동이라도 명백한 범죄이다. 사찰은 어떠한가? 용어가 주는 느낌이 왠지 음침해서 다르지만 그 사전적 의미는 정보의 수집 또는 동향 관찰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군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관련자의 동향 관찰을 주로 담당해온 옛 기무사로서는 사찰이 주된 기능 또는 임무의 하나라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찰 기능을 수사처럼 적법 타당한 사찰과 위법 부당한 사찰로 구분할 수 있을까? 나는 과거부터 당연히 구분이 되고 또한 그렇게 구분하여 평가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즉 사찰을 했다고 무조건 범죄시할 것이 아니라 의도나 방법 등 측면에서 위법 부당한 사찰을 한 때만 범죄로 문제 삼아야 된다는 뜻이다. 사찰기관에서 왜 사찰을 했느냐고 공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며칠 전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년 전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6개월간 유족들이 지냈던 팽목항 지역 관할 기무부대와 단원고가 있는 안산지역 관할 기무부대가 수행한 동향파악 활동 몇 가지를 박근혜 정부 수호 목적의 직권 남용죄로 단정하고 당시 기무사 간부였던 현역 장군 2명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스스로도 위법한 사찰이냐 적법한 사찰이냐를 구분해서 따지지는 않고 단지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했으니 불법이고 범죄라는 식으로 스스로 옥죄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이 정말 법리적으로나 군조직과 기능의 존립 측면에서 온당한 일인가? 기무사는 이미 과거의 민간인 사찰 활동 때문에 몇 번이나 그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형사처벌이나 정치적 보복 인사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 민간인 사찰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조직이다. 그런 기무사의 부대원들이 왜 민간 선박인 세월호 사고의 민간인 유족들을 상대로 그렇게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에서 반응과 동향을 파악하고 단원고가 있는 안산 지역에서도 바다에서 인정된 사체의 이송 문제며 장례식 동향까지 왜 파악을 하고 내부 보고를 하고 여론 수습책을 검토했을까? 바보라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정말 국방부 발표대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수호 또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제고를 위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충성을 했던 것일까?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6개월은 사체 인양 작업에 투입된 기관은 물론이고 전국에 사망 실종자를 위한 분향소를 만드는 등 가히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그 사고에 직접 간접으로 매달리거나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그해 6월 전국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의 경우 마치 국상이라도 난 듯이 선거 때면 등장하는 선거 유세차와 선거 로고송조차 못쓰게 했었다. 그뿐인가 중앙정부 각 기관과 지자체는 세월호와 같은 해난사고와 관계도 없는 도심지 시설 안전, 공사장 안전, 심지어 교통사고 안전대책까지 매뉴얼을 따지고 만들어야 했다. 이런 일들이 모두 박근혜 정부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나? 그 당시 기무사도 역시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문제에 매달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경위나 이유가 있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몇 달 이상 사체 인양 활동에 해군 군함과 많은 해군 장병이 투입되었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처럼 상당 기간 많은 군병력이 대민 분야에 투입되면 기무사가 따라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나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군병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작전 차원에서 투입되면 장병들의 기강 확립이나 군사보안 또 대외적으로는 군이 적정하게 일하는지에 대한 외부 평가나 여론을 점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한다. 어제 며칠 전에 발표된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사건 공소장에는 기무부대원들이 현장에 노출된 상황을 정리 분석하여 보고한 내용이 대부분일 뿐 유족들 몰래 전화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 같은 인권 침해적 염탐 활동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유일하게 감청 활동을 한 것은 세월호의 선주인 세모 유병언 회장 검거 과정에서였다. 당시 소재를 감춘 유병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전 국가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이 총동원되었다.
기무부대도 그런 차원에서 감청을 한 것이 과연 돌 던질 일인가? 더 기막힌 것은 공소장에는 기무부대 직원들이 진도체육관에서 사체 인양과 수습을 애타게 기다리던 유족들의 애로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내부 보고한 일, 안산에서 유족들이 장례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을 청취한 일까지 직권을 남용한 불법 사찰의 사례로 예시되어 있다. 당시 유족들 입장에서는 군인들과 각 부처 기관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고마워했을 것이다. 아무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전 정부의 대처를 문제 삼고자 하여도 이런 활동들까지 직권남용의 범죄로 취급하고 당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임무에 충실했던 기무사 군 현역 장성들을 범죄자로 잡아 가두는 것은 그 자체는 물론 앞으로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특정 세력의 여론에 영합한 적폐몰이일 뿐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민간 분야에서 대형 재난 사고가 다시 터질 때 인명 구조나 현장 수습을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경우가 안 생길 것인가? 군이 투입된 작전 상황에서 군 정보 분야 직원들이 사고 현장 상황이나 피해 관련 주민들의 불만 여론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 보고하면은 이를 모두 민간인 불법 사찰로 직권 남용죄로 취급할 것인가? 국민의 안녕도 책임져야 하고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대통령과 그 명을 받아 국군 장병을 통솔하는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무사가 해군 함정이 투입돼 가지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팽목항이라든지 안산 등 유족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무사 요원들이 가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 이거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잡아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고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 이게 죄를 받아야 합니까? 국가기관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까? 또 이 석동현 변호사 이야기에 들으면 불법으로 뭐 전화를 엿드는 것도 아니에요. 편지를 가로챈 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 후속 기소될 사안인지 저도 이 설명을 듣고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 사찰을 못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까? 사찰이라고 하니까 누가 어느 호텔로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적어서 나중에 약점을 잡아서 필요할 때 써먹는 그런 한때 있었던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적절히 지적했듯이 여기서 사찰은 정보 수집입니다.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사태 수습을 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유족들을 편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불만 여론을 낮출 것이냐 하는 공적 목적을 위한 정보 수집이 과연 나쁩니까? 그것도 국가기관이고 기무사는 원래 태생적으로 그런 정보 수집을 하도록 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간인 사찰이라는 레테르를 탁 붙여버리면은 그게 마치 범죄다. 이게 무슨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보부가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연상작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리한 기소를 하고 무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을 우리 석동현 변호사가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이거 조갑제닷컴에도 전문을 올려놓았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마녀사냥의 흉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